저는 30살에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30년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돌아오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나 회사 사람들과의 모임으로 바빴죠. 저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지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나니 집안이 텅 비었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뭘 물어봐도 응 아니 같은 짧은 대답뿐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결혼기념일도 아니고 제 생일도 아닌데 갑자기 꽃이라니.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식탁 위에 꽃을 놓고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저는 그 꽃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맙기보다는 왠지 불편했어요. 혹시 남편이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다음 날도 남편은 또 뭔가를 사왔어요.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호두과자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주방 식탁 위에 놓고 갔어요. 저는 점점 더 의아했습니다. 남편이 뭔가 숨기는 게 있나 싶어서 슬쩍 물어봤어요. 요즘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했습니다. 그 표정이 묘하게 쓸쓸해 보여서 더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남편은 계속 작은 선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예전에 좋아한다고 했던 카스텔라를 사오고 어떤 날은 새 손수건을 사왔어요. 말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저 물건을 놓고 가는 것뿐이었죠.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고마워서. 고맙다는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가 고마운데? 저는 그동안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했을 뿐이에요.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남편도 직장에서 돈 벌어오고.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역할을 해왔을 뿐인데 갑자기 고맙다니. 남편은 더 말을 이었어요. 나는 평생 당신한테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어.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고. 이제라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저는 그동안 남편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사랑이 식었다고 믿었죠. 그런데 남편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뭔가 해주고 싶어서 작은 선물들을 가져왔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서먹해졌는지, 왜 서로에게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는지. 남편은 말했습니다. 말하는 게 서툴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세대는 원래 그런 말을 잘 안 했잖아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런 건 부끄럽고 쑥스러운 것이라고 배웠으니까요. 남편의 작은 선물들은 그 후로도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OST 음반을 사오고 어느 날은 따뜻한 무릎 담요를 사왔어요. 저도 남편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졌습니다. 말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행동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대충 차렸는데 이제는 정성껏 준비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우리 집으로 오시게 됐어요. 남편의 형님 내외가 해외에 나가 있어서 우리가 모셔야 했죠. 시어머니는 여든이 넘으셨는데 허리도 안 좋으시고 귀도 잘 안 들리셨어요. 저는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이제 막 남편과 둘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려는데 시어머니까지 모시려니 막막했어요. 시어머니는 까다로운 분이셨습니다. 음식도 입에 안 맞는다고 하시고 방 온도도 너무 덥다 춥다 하시며 계속 바꾸라고 하셨어요. 저는 하루 종일 시어머니 시중을 들느라 녹초가 됐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어머니 방에만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혼자 있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쌓아왔던 우리의 노력이 다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어머니만 챙기고 나는 신경도 안 쓰네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했어요. 저도 맞는 말인 줄은 알았지만 서운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도 당신 아내잖아요. 조금은 신경 써주면 안 돼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조금씩 변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먼저 저에게 와서 오늘 힘들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기 전에 제 어깨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기도 했죠. 작은 행동이었지만 저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도 변화를 느끼셨는지 어느 날 저를 부르셨어요. 며느리 내가 폐를 많이 끼치는구나. 미안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하시다니.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너희 둘이 요즘 달라진 거 내가 다 봤어. 좋은 일이야. 나 때문에 그게 깨지면 안 되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컥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 때문에 우리 관계가 나빠질까봐 걱정하셨던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더 잘 지내게 됐어요. 정말이에요. 시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를 들려줬어요.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평생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 들으셨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게 제일 후회된다고 하셨어.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도 그랬고 우리 세대도 그렇고 다들 사랑하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표현하며 살아야 한다고요. 말이 어렵다면 행동으로라도. 남편은 그 후로 매일 아침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저도 남편이 출근할 때 현관까지 따라 나가서 조심히 다녀오라고 말했어요. 작은 습관들이었지만 우리 사이를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친구 부부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와 비슷한 나이의 부부였는데 자식들 다 키워놓고 따로 살기로 했답니다.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았거든요. 우리도 자칫 잘못했으면 그렇게 됐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한 달쯤 우리 집에 계시다가 요양병원으로 가셨습니다. 형님 내외가 돌아오셔서 그쪽에서 알아봐 주셨어요. 시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나니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또다시 단둘이 남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고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제안했어요. 우리 여행이나 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먼저 여행을 가자고 하다니. 결혼하고 신혼여행 빼고는 둘이서 여행 간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아이들이랑 가족 여행만 다녔죠. 어디 가고 싶어?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바다가 보고 싶어요. 우리는 다음 주말에 동해안으로 떠났습니다. 남편이 운전을 하고 저는 옆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오랜만에 둘이서만 나들이를 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기분이 좋은지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저는 그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남편이 콧노래를 부르는 걸 언제 들어봤던가 싶었거든요. 바닷가 작은 펜션에 짐을 풀고 우리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지만 그대로 손을 맡겼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에는 펜션 근처 횟집에서 회를 먹었어요. 남편이 소주를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저도 남편 잔에 술을 따랐어요. 우리는 잔을 부딪히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여보, 나 사실 요즘 회사에서 은퇴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어.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은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나이도 있고 회사에서도 정리할 때가 됐대. 내년쯤이면 나가야 할 것 같아. 저는 남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슬퍼 보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어요. 처음에는 막막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기대가 돼. 그동안 회사 일에만 매달려 살았잖아.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당신이랑 시간도 더 보내고 싶어.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남편도 저와 함께 있고 싶어 한다니. 저도 남편에게 말했어요. 저도 사실 요즘 생각이 많았어요.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 살 수 있을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 가보고 싶은 곳들. 남편은 도자기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고 했죠. 서로의 꿈을 들으며 우리는 웃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꿈이 있다는 게 좋았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서 일출을 보러 갔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태양이 수평선 위로 떠올랐어요. 남편이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해를 바라봤죠.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의 일상은 또 조금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주말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도자기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림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각자의 시간을 갖고 저녁에 만나서 오늘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신기하게도 할 말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이 처음 만든 도자기 그릇을 집에 가져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삐뚤삐뚤하고 모양도 제각각이었지만 남편이 직접 만든 거잖아요. 저는 그 그릇에 과일을 담아서 식탁에 올렸습니다. 남편은 쑥스러워하면서도 좋아했어요. 저도 남편의 얼굴을 그려봤습니다. 그림 실력이 없어서 잘 그리지는 못했지만 정성껏 그렸어요. 남편에게 보여주니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겼어?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남편은 그 그림을 액자에 넣어서 서재에 걸어 놓았어요. 그러던 중 남편의 형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급히 요양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많이 쇠약해지신 것 같았어요. 눈을 뜨시고 우리를 보시더니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너희 둘 참 좋아 보인다. 남편은 어머니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너희가 노력한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저는 눈물이 났지만 참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안심한 듯 눈을 감으셨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시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밤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기간 동안 저는 남편 곁에서 함께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남편은 눈물을 보이지 않았지만 제가 알았습니다. 슬퍼하고 있다는 걸. 저는 남편의 등을 쓰다듬어 주며 곁에 있어 주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며칠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지켜보며 기다렸어요. 억지로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 주었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차를 끓여주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저는 남편을 안아주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남편도 저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말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49제가 끝나고 남편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은퇴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라고 했대요. 남편은 퇴직금으로 작은 공방을 하나 차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도자기를 만들어서 팔 생각은 아니고 그냥 취미로 계속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아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온 거예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딸은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대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위가 그럴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딸은 며칠간 우리 집에 머물렀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만 있으면서 밥도 제대로 안 먹었어요. 저는 딸이 걱정돼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밥 좀 먹어라. 이러다 너 쓰러지겠다. 딸은 식욕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딸 옆에 앉아서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남편은 사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한번 만나자고 했어요. 사위는 며칠 후에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딸은 사위를 보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사위는 우리 앞에 앉아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대체 왜 그랬어? 사위는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일이 힘들었어요. 승진해서 밀렸고 후배들이 저를 제치고 올라갔습니다. 집에 오면 아내는 애들 일로 바빴고 저는 점점 외로워졌어요. 그때 회사 후배가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냥 밥이나 먹자고 해서 나갔는데 자꾸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사위의 말을 들으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외로워서 바람을 피웠다니. 그게 변명이 되나 싶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자네 마음은 이해해. 나도 직장 생활 오래 했으니까. 힘들었겠지. 그런데 그건 아내를 배신할 이유가 안 돼. 사위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어요. 나도 젊었을 때 힘든 시기가 있었어. 승진 탈락하고 동료들한테 무시당하고. 그때 나도 외로웠지. 그런데 집에 와서 아내 얼굴 보면 버틸 수 있었어. 아내가 아무 말 안 해도 밥 차려주고 옆에 있어주는 게 힘이 됐거든. 저는 남편의 그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마음이었다니. 사위가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이랑은 정리했어요. 다시는 안 만납니다. 아내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근데 우리 딸이 용서할지는 모르겠어. 그건 자네가 풀어야 할 숙제야. 사위는 딸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딸은 열어주지 않았어요. 사위는 문 앞에 주저앉아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믿어줘.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돌아갔어요. 딸은 일주일 넘게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물었어요. 너 어떻게 할 거야? 딸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용서해야 할지 이혼해야 할지 결정을 못 내리겠대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말해줄 수는 없어. 내가 결정할 일이야. 근데 한 가지만 생각해봐. 너희 둘이 함께한 시간들을 버릴 수 있겠어?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다 거짓말 같아요. 제가 바보였던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 시간들은 진짜였어. 너희 사위가 실수한 거지 너희가 함께한 시간까지 거짓은 아니야. 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어요. 며칠 후 딸은 사위를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사위가 다시 우리 집에 왔고 딸은 거실에서 사위와 마주 앉았어요. 저와 남편은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우리는 방에 있으면서도 귀를 기울였어요.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정말 힘들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사위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미안해. 변명할 생각 없어. 내가 비겁했어. 힘들다고 도망친 거야. 앞으로는 힘들어도 너한테 말할게. 혼자 끙끙 앓지 않을게. 딸이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할 수 있어? 사위가 대답했어요. 약속해. 내 인생 걸고 약속할게. 딸과 사위는 한참을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우리 딸 어떻게 할까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딸애가 알아서 결정하겠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결국 사위와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딸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할 수 있어. 내가 용기 내서 다시 시작하기로 한 거잖아.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딸과 사위가 떠나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딸 대견해. 쉽지 않은 선택을 했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거든요. 딸이 그 마음을 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오랜만에 술을 한잔 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배신한 적 없어. 앞으로도 없을 거야.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웃으며 제 잔에 술을 따라 주었어요. 우리는 그날 딸 이야기를 오래 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야기, 학교 다닐 때 이야기. 딸이 결혼할 때 남편이 울었던 이야기도 나왔어요. 남편은 쑥스러워하며 그때 왜 울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딸을 보내는 게 아쉬웠던 거죠. 며칠 후 남편이 퇴직 날짜를 정해왔습니다. 다음 달 말이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안 두려워. 당신이 옆에 있잖아.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출근날 저는 남편을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남편은 넥타이를 매며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어. 늦을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히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다가 돌아서서 저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 평생. 저는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남편은 저를 놓아주고 웃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남편이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남편의 뒷모습이 왠지 든든해 보였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의 퇴직식 날 저는 집에서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성껏 만들었어요. 남편이 저녁 늦게 들어왔는데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술을 꽤 마신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현관에 비틀거리며 들어서더니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자유야.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남편을 부축해서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신발도 벗겨주고 소파에 앉혔어요. 물 한 잔을 따라주니 남편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그동안 집안일 다 당신한테 맡기고 나는 회사만 다녔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도 힘들었잖아요. 남편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동기들이랑 술 마시면서 이야기했거든. 다들 퇴직하고 나니까 집에서 할 일이 없대. 부인들이 귀찮아한대. 나는 그 말 듣고 당신 생각이 나더라. 우리는 다행이야. 남편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포기 안 해줘서 고마워. 내가 무뚝뚝하고 표현도 잘 못하는데 당신이 참아줬잖아. 이제는 내가 당신한테 잘할게. 저는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알아요. 당신 마음 다 알아요. 남편은 그날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낮에는 문화센터에서 도자기 수업을 들었어요. 저는 그림 교실에 가고요. 우리는 각자의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에 만나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보다 대화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남편이 조금씩 무료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자기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나 봐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하루가 너무 길어. 저는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봉사활동 같은 거 해보는 건 어때요?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봉사활동? 뭘 하는데?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분들 식사 배달 봉사를 한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우리는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2번씩 복지관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도시락을 받아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댁에 배달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르신들도 우리를 반겨주셨어요. 그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다리가 불편하셔서 거의 외출을 못하신대요. 우리가 도시락을 드리러 가면 항상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네 부부 보기 좋아. 사이가 참 좋네. 남편이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저희도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도 노력하는 게 보여. 부부는 그렇게 살아야 해. 나는 영감 일찍 보내고 혼자 사니까 외로워. 당신네는 서로 있으니 좋겠네. 할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새삼 남편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자.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남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보람 있었나 봐요. 남편은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했어요. 인생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우는 게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결혼하고 미국에 사는 아들이었어요. 한국에 잠깐 들어온다는 거예요. 회사 일로 출장을 왔는데 며칠 시간이 난대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오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좋아하며 아들 방을 정리했어요. 아들이 집에 왔을 때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를 데리고 왔거든요. 아들이 쑥스럽게 웃으며 소개했어요. 제 여자친구예요. 이름은 수진이에요. 수진이라는 여자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반갑게 맞이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희 내년에 결혼하려고 해요. 저는 숟가락을 놓고 아들을 봤어요. 정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수진이랑 3년 사귀었어요. 이제 결혼해도 될 것 같아서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미국에서 살 거니? 아들이 대답했어요. 아니요.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이에요. 수진이 가족도 있고 저도 부모님 곁에 있고 싶어서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온다니. 남편도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모님, 제가 아직 부족하지만 잘 배우겠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잘 가르쳐 줄게. 걱정하지 마. 수진이가 안도한 표로 웃었습니다. 아들과 수진이는 사흘 동안 우리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수진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이는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보였어요.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들이 떠나기 전날 밤 남편과 아들이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결혼하면 아내를 소중히 대해라. 표현도 자주 하고. 아빠는 그걸 못해서 엄마한테 미안해.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는 알아요. 아빠가 엄마 사랑하는 거. 말로 안 해도 행동으로 보여주잖아요. 요즘 아빠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엄마도 행복해 보이고요. 남편이 말했어요. 너도 수진이한테 잘해라. 말로도 하고 행동으로도 해. 둘 다 중요해. 아들과 수진이가 떠나고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아들 장가 가네요.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시간 참 빠르지? 어제 태어난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아들이 아장아장 걷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손주 보겠네. 우리. 저는 남편을 보며 웃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남편도 웃었습니다. 우리 손주한테는 말 많이 해줘야지. 사랑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일들, 아들 결혼식 준비, 손주가 태어나면 어떻게 할지. 행복한 상상들이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행복해. 정말이야.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요. 당신 덕분에 행복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손을 잡은 채로 달을 바라봤어요.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걸 겪었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고 행복한 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봄에 하기로 했어요. 저는 준비할 게 많아서 바빠졌습니다. 예식장도 알아보고 하객 명단도 정리하고요. 남편도 저를 도와주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일에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는 함께 의논하고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둘째 가졌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 남편도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딸은 웃으며 말했어요.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이번에는 건강하게 잘 나을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축하해, 딸. 정말 축하해.
딸의 임신 소식을 듣고 남편과 저는 기뻤습니다. 손주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복 많네. 아들도 결혼하고 딸도 둘째 낳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였어요. 복지관 봉사를 나갔을 때 혼자 사시는 할머니께 그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시며 축하해 주셨어요. 손주 복 터졌네. 부럽다. 우리 젊었을 때는 이렇게 손주 보기가 쉽지 않았는데. 할머니는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할머니는 6남매를 키우셨대요. 전쟁통에 남편을 잃고 혼자 애들을 키웠답니다. 장사도 하고 품팔이도 하면서요. 그렇게 고생해서 애들 다 키웠는데 지금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요. 다들 바쁘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희가 자주 올게요. 할머니는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너희 같은 부부가 곁에 있어서 내가 덜 외로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늙겠지. 자식들한테 짐 되지 않게 건강해야겠어.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요. 자식들한테 기대지 말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끼리 잘 살자. 그게 자식들한테도 좋은 거야. 저는 남편의 말에 공감했어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들도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날씨도 화창하고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고 남편은 양복을 입었어요. 남편이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대신 매드렸어요. 긴장했어요. 남편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좀. 아들 장가 보내니까 실감이 안 나. 예식장에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회사 동료들. 다들 축하해 주었어요. 아들과 수진이가 입장할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남편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식을 지켜봤습니다. 주례 없이 진행되는 식이었습니다. 아들과 수진이가 서로에게 서약을 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는 너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어. 힘들 때도 즐거울 때도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수진이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부를 떠올렸어요. 우리도 결혼할 때 저런 약속을 했었나.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저 부모님이 정해주신 대로 결혼했으니까요. 사랑이 뭔지도 잘 몰랐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도 평생 그 약속을 지켜온 것 같았습니다.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행동으로 지켜왔던 거죠. 피로연이 끝나고 아들 부부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피곤했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남편이 한복을 벗으며 말했어요. 고생 많았어. 준비하느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도 고생했어요. 우리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아들이 서약하는 거 보면서 생각했어. 우리도 다시 한번 약속하면 어떨까 싶어서. 저는 남편을 봤어요. 무슨 약속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나는 당신을 평생 사랑하겠어. 이제는 말로도 표현하고 행동으로도 보여줄게. 당신이 외롭지 않게 슬프지 않게. 항상 옆에 있을게.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저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평생 사랑할게요. 힘들 때 의지하고 기쁠 때 함께 웃으며 살게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 곁에 있을게요. 남편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우리 결혼 사진이 있었어요. 젊은 우리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이때는 몰랐지. 이렇게까지 행복해질 줄.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저 의무감으로 결혼했는데 이제는 진짜 사랑하게 됐으니까요. 며칠 후 딸이 배가 불러서 걷기 힘들다며 집에 왔습니다. 저는 딸을 위해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주었어요. 남편도 딸에게 이것저것 챙겨 주었습니다. 딸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엄마 요즘 정말 다정하시네.
보기 좋아요. 딸은 큰 아이를 데리고 왔었습니다. 4살 된 손주였어요. 손주가 저를 보고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할머니, 저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어요. 남편도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손주가 남편 뺨에 뽀뽀를 했어요. 할아버지 사랑해. 남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함께 있는 순간이 소중했어요. 손주가 뛰어놀고 딸이 웃고 남편이 미소 짓는 모습. 이 모든 게 기적 같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니까요. 저녁을 먹으면서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다시 이렇게 친해지셨어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노력했지. 말하는 게 어려우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했어.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가까워지더라. 딸이 말했습니다. 저도 남편이랑 그렇게 해볼게요. 요즘 많이 좋아졌는데 더 노력하려고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잘하고 있어. 내가 용서한 것도 대단한 거야. 딸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서 딸이 돌아갔습니다. 손주가 졸려서 칭얼거렸어요. 저는 손주 이마에 뽀뽀를 해주고 배웅했습니다. 남편도 손을 흔들며 조심히 가라고 했어요. 딸의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참 복 많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고 말해도 서운하지 않고. 남편과 저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 좋았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저는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해.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말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우리는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로 표현하니까 더 좋았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도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기 어려웠던 우리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동으로 시작했던 사랑이 이제는 말로도 표현되고 있었어요. 그게 참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됐으니까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살자.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고 매일 고맙다고 하면서. 저는 남편에게 대답했어요. 그래요. 그렇게 살아요. 우리 둘이서. 남편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창밖을 바라봤어요. 우리 앞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사랑으로 채워갈 거예요. 말로도 행동으로도.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면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함께 걸어갈 겁니다.